평생 총 한 번 만져본 적 없던 사람이 무기 공장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누군가를 지키는 걸까? 아니면 해치는 걸까? 그 답을 찾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65,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35년간 방위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뉴스에 나오는 그 무기들을 만드는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더군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세계 곳곳으로 우리가 만든 무기가 팔려나간다고요. 젊은 기자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운가? 그렇기도 합니다. 부끄러운가? 그것도 맞아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1978년 20살 때로 돌아가 봅니다. 그해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어요. 가난한 집 장남이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철수야, 창원에 큰 공장이 생긴대. 거기 가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창원기계공업단지. 나라에서 만드는 큰 공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공장인데요? 중장비 만드는 곳이래. 탱크도 만들고. 탱크. 저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곳이구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을 기억합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거대한 철판들, 용접 불빛, 기계 소리. 압도당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박철수 씨? 선배 하나가 다가왔어요. 이름은 김상철. 30 중반쯤 됐을까요? 험상궂게 생겼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무서워? 괜찮아. 다들 처음엔 그래. 근데 말이야. 상철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뭔지 알지? 무기야. 총, 대포, 탱크. 사람 죽이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철 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싫었어. 밤마다 악몽 꿨어. 내가 만든 무기로 누가 죽는 꿈. 근데 알아? 생각을 바꿨어. 어떻게요? 우리가 안 만들면 다른 나라가 만들어. 그럼 우리가 당해. 6.25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총 한 자루 변변이 없어서 맨손으로 싸우다가. 그래서 난 일해. 내 자식은 그런 일 안 당하게. 상철 형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매일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탱크가 되고 전쟁터로 가고 누군가를 죽이겠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철수 장해졌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괜찮은 건가요? 무슨 소리야? 떳떳한 일이지. 근데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철수야, 네 할아버지 얘기 들었니? 아니요. 6.25 때 돌아가셨어.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총 한 자루 없는 나라였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지. 네가 지금 하는 일은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했어요.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초반 공장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K1 전차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첫 전차였어요. 야, 박철수, 이리 와봐. 상철 형이 불렀습니다. 거대한 철판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K1 전차 장갑판이야. 우리가 설계했어. 미국 기술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머리로 만든 거야. 상철 형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형,
근데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무기잖아요. 너 아직도 그 생각해? 야, 무기가 나쁜 게 아니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침략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만드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진 않았어요. 그때는요. 세월이 흘러 198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 이름은 김영희. 같은 공단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만났어요. 당신 손 참 정교하네요. 영희가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걸 보면서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포탄 신관이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람 죽이는 거네요. 지키는 거예요. 저는 상철형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안 그럼 못해요, 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기를 만들면서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 모순 같지만 그게 우리였어요. 결혼하고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어요. 평화로울 희.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했어요. 전쟁 없는 세상을 바라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부모라니. 1990년대가 되자 한국 방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어요. K9 자주포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철수야, 우리 대단해졌어. 상철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50 가까이 된 형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K9 보면 자부심 느껴져. 우리 기술로 만든 거야.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 거 사가는 수준이야. 형,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무기 잘 만든다는 게? 저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상철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 아직도 그래? 30년 가까이 이 일하면서? 네. 딸 키우면서 더 그래요. 이 아이가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데 전 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상철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철수야, 평화가 뭔지 알아? 힘의 균형이야. 우리가 약하면 침략당해. 강하면 존중받지.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야. 전쟁을 막으려는 거야. 그게 진짜 평화인가요?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 인류가 찾은 최선이야. 저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방산이 급성장했어요.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터키, 인도네시아. 우리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많아졌어요. 아빠, 뉴스 봤어?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물었습니다. 뭔데? 한국이 무기 수출 세계 10위래. 자랑스럽대. 지은이의 목소리가 밝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하는 일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 일 자체는 존중해요. 기술자시잖아요. 근데 무기를 만드는 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속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딸도 저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은희야, 아빠도 평생 그 질문 안고 살았어. 답은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가 만드는 건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거야.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나라한테 팔잖아요. 그 나라가 나쁜 짓 하면요? 그건 정부가 잘 판단해야지. 제 대답이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전 평화운동하는 NGO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딸만이라도 깨끗한 길을 가기를 바랐어요. 2010년대가 되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가 K9를 대량으로 샀어요. K 전차도 계약했습니다. 엄청난 거래였어요. 회사가 들썩였습니다. 박철수 대리, 축하해요. 우리 제품이 유럽 가요. 젊은 후배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그때 상철 형이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소주를 마셨어요. 철수야, 평생 이 일하면서 후회한 적 있어? 있죠. 나도. 근데 자부심도 있어.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거 인정받는 거잖아. 형, 근데 그 기술이 사람 죽이는 데 쓰이잖아요. 안 죽이려고 만드는 거야. 억지력이야, 억지력. 우리가 강하니까 북한이 함부로 못해. 그게 평화야. 상철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허전했어요. 형, 그럼 우리가 파는 나라들은요? 그 나라들이 전쟁 일으키면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만들 뿐이야. 형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것도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말이었어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1세기의 유럽에서요.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더 많이 주문했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이제 30대가 된 딸은 정말 NGO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무기 폴란드 가죠? 응. 복잡해요. 폴란드는 방어하려는 거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무기잖아요. 아빠도 평생 그 생각했어. 답 찾으셨어요? 아니. 근데 은희야, 한 가지는 확실해. 무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들한테만 팔아. 독재 국가, 인권 유린하는 나라한테는 안 팔아.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진 않아. 하지만 최선이야. 상철 형의 말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저는 은퇴했어요. 마지막 날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35년을 일한 곳. K9, K2, FA-50. 제가 손댄 무기들이 여기서 나갔어요. 후회되나요? 물으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나라를 지키려고 일했어요. 침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무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들로 갔어요. 독재자를 돕는 게 아니라요. 그게 평화에 기여하는 걸까요? 아마도요. 완벽한 평화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평화. 힘의 균형으로 만드는 평화요. 지금도 밤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실제로 쓰였을까? 누군가 다쳤을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것도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무기 덕분에 전쟁이 막혔을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고요. 오늘도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K9이 더 많이 팔렸대요.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둘 다입니다. 그게 무기 만드는 사람의 숙명이에요. 평생 답 없는 질문 안고 사는 것. 창밖을 봅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어요. 이 평화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입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이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한 일을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이었다고 믿으려 해요. 문득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응. 폴란드가 K2 추가 주문했대요. 러시아 위협 때문에. 그렇구나. 아빠, 그거 아빠가 만든 거죠? 응. 설계팀에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전 아직도 무기가 평화를 만든다는 말이 이상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들한테 무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다 죽었겠죠.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긴 한가 봐요. 지은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야, 네가 평화운동하는 거 아빠는 자랑스러워. 무기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는. 네. 알아요, 아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무기를 만들고 군인이 훈련하고
외교관이 협상하고, 그게 현실의 평화예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이에요. 한국 방산이 만드는 평화. 그건 무기로 만드는 평화가 아닙니다. 무기로 전쟁을 막아서 만드는 평화예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35년을 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해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때론 도덕적 고민으로요. 저는 그 고민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후회하면서도, 자부심 느끼면서도요. 그리고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했다고요.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요즘 말이 없어요.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뭐가 그렇게 생각나는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 생각.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늙었구나 싶었어요. 여보, 우리 딸 봐요. 지은이가 평화운동 하잖아요. 그 애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무기로 평화를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그럼요. 전쟁 나면 평화운동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억지력 덕분에 저 애가 자유롭게 꿈꾸는 거예요. 영희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선배님이신가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2세예요. 선배님 연락처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다름이 아니라 선배님께서 K9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만나 뵙고 싶어서요.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민주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박수를 청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로? 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1990년대에 이민 가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네. 폴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라는 말이 돌았어요. 실제로 가능성도 있었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K9이 왔어요. K 전차도 계약했고요. 선배님이 만드신 그 무기들이요. 네. 폴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지킬 힘이 생겼다고. 러시아가 함부로 못한다고. 민준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만든 무기가 제 가족을, 제 친구들을 지켜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5년간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배님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에요. 평화예요. 전쟁을 막는 평화요. 민준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어느 마을 광장이었어요. K9 자주포 옆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보고 웃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보고 웃는 거예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전쟁 없이 자랄 수 있다면 제가 평생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민준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무기가 정말 평화를 만들까요? 저는 평생 그 질문을 안고 살았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있어서 버텼어요. 무기가 없었으면 사흘 만에 무너졌을 거예요. 폴란드는 무기가 있어서 침략당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무기는 무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선배님, 이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침략하려는 나라가 있고요. 그들한테 말로 평화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힘이요. 방어할 수 있는 힘. 선배님이 만든 건 침략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예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죠. 선배님,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선배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폴란드의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요. 아, 그건 받아주세요. 선배님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감사패를 받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사람들을 지켰대요. 영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게요. 35년 동안 마음 무거웠는데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폴란드 대사관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K9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 몇 명이 초대받았습니다. 상철 형도 왔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형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철수야, 우리 대단한 일 한 거 맞지? 형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런가 봐요, 형. 너 아직도 자신 없어? 이것 봐. 폴란드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사한대잖아. 형, 근데 솔직히 아직도 복잡해요. 기쁘면서도. 알아? 나도 그래. 근데 철수야, 우리가 만든 게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갔어? 아니요. 침략하는 나라한테 팔았어? 아니요. 그럼 됐어. 우리는 떳떳해. 형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여러분께서 만드신 K9 자주포가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이며 평화를 지키려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오늘 폴란드 대사관에서 감사패 받았어. 정말요? 응. 아빠가 만든 무기가 사람들을 지켰대. 전쟁을 막았대. 지은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은희야, 너 평화운동하는 거 아빠는 지지해. 무기 없는 세상이 와야 해. 근데, 네, 알아요. 그날이 올 때까진 이런 방법도 필요한 거죠. 저도 이제 이해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품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도 같이 받은 거예요. 당신도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우리 참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던 1980년대, 어렵게 살았던 시절, 아이들 키우던 일, 그리고 오늘 받은 감사패까지. 여보, 후회 안 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반반이에요. 후회도 되고 자부심도 들고.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만든 무기는 침략용이 아니었어요. 방어용이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들한테만 갔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외교를 하고 군인이 훈련하고 그게 현실의 평화예요. 문득 1978년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 문을 들어섰던 20살 청년.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평생 어떤 질문을 안고 살게 될지요. 무기를 만드는 게 옳은가? 평화를 지키는 건가? 전쟁을 준비하는 건가? 4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둘 다예요. 모순적이지만 둘 다 맞아요. 무기는 전쟁 도구지만 동시에 전쟁을 막는 도구예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왜, 어떻게 쓰느냐예요. 한국방산이 만드는 평화. 그건 무기로 싸우는 평화가 아닙니다. 무기로 싸움을 막는 평화예요. 힘의 균형으로 만드는 평화이고 침략자들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평화예요.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와야 해요. 지은이 같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일을요.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요. 후회하냐고요? 가끔은요. 자랑스럽냐고요? 이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무기가 실제로 평화를 지켰으니까요. 폴란드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며칠 후 민준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어느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 K9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배님, 이 아이들은 전쟁을 모르고 자랍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늘도 뉴스를 봅니다. 한국방산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K9, K2, FA-50 세계 곳곳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무기 장사가 떳떳하냐고요. 저는 이제 답할 수 있어요. 네, 떳떳합니다. 우리는 침략자를 돕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나라를 돕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를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평화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은이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요. 그날까지 우리가 만든 억지력이 평화를 지킬 겁니다. 그게 한국방산이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에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패를 받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은퇴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그날도 서울 종로 어느 식당에 모였어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 모두 60에서 70 사이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었어요. 철수야, 폴란드에서 감사패 받았다며? 대단하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이정호. 70이 넘었지만 정정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일 했을 뿐인데요. 겸손 떨지 마. 우리가 만든 게 세계 최고야. 인정받는 거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송기철이라는 후배였습니다. 50 중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기철아,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기철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럼 말해봐. 저 요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요. 무슨 일인데? 기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이거든요. 평화학을 전공해요. 얼마 전에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하는 일이 부끄럽대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아들이 뭐라고 했는데? 아빠는 죽음의 상인이래요. 무기 만들어서 파는 게 자랑스럽냐고. 그 돈으로 자기 학비 내는 게 더럽대요. 기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평생 한 일이 정말 나쁜 일인가요? 저는 기철이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그 질문 안고 살았던 저요. 기철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형. 나도 딸한테 똑같은 말 들었어. 30년 전에. 정말요? 응. 지은이가 고등학생 때 나한테 물었어. 아빠 일이 자랑스럽냐고. 솔직히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 기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지. 나도 모르겠다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거고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딸이 납득 안 하더라. 당연하지. 완벽한 답이 아니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기철아, 최근에 폴란드 사람 만났잖아.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자기 가족을 지켰대. 전쟁을 막았대. 감사하다고 하더라. 기철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에겐 생명줄이라는 거. 정우 형이 끼어들었어요. 맞아. 기철아, 우크라이나 봤지? 그들이 무기 없었으면 어땠겠어? 사흘 만에 나라가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형, 그래도 무기는 무기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무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침략자를 막아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지. 그게 방어 무기의 역할이야. 방어 무기요? 그래. 우리가 만드는 건 침략용이 아니야. 지키기 위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아. 민주주의 국가, 인권 존중하는 나라한테만 팔아. 기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 근데 제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득해야? 설득하지 마. 정우 형이 말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네 아들의 생각이야. 존중해줘야지. 하지만 대신 이렇게 말해. 아빠는 평생 고민하면서 이 일했다고. 완벽한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언젠가 네가 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기철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형.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안고 사는 짐에 대해서요. 무기를 만든다는 것. 그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도덕적 무게를 평생 짊어지는 일이죠.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지은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무슨 일인데? 다음 주에 온대요. 우리 보러요. 그래. 좋네. 일주일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이제 35.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손주 준호. 5살짜리 개구쟁이였죠. 할아버지. 준호가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아버지, 나 오늘 유치원에서 로봇 만들었어. 그래? 대단한데? 응. 나 커서 로봇 만드는 사람 될 거야. 순수한 꿈이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NGO에서 새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무기 감축 캠페인이요.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줄이자는 운동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딸을 봤습니다. 좋은 일이네. 아빠 기분 나빠요? 아니, 왜? 아빠는 무기 만드셨잖아요. 제가 그걸 줄이자고 하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요? 그럼 너는 아빠가 못한 꿈을 이루고 있잖아. 무기 없는 세상. 그게 진짜 평화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실 아빠 실망시킬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네가 이 일 하길 바랐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아빠. 응? 전 이제 알아요. 아빠가 한 일도 필요했다는 거. 당장 무기를 없앨 순 없잖아요. 그동안 누군가는 방어를 해야 하고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빠와 저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죠.
아빠는 지금의 평화를 지키시고 전 미래의 평화를 만들고 저는 딸을 껴안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해심 많고 현명한 어른이 됐구나. 그날 밤 준우를 재우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준우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응, 좋아. 옛날에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했단다. 무슨 공장? 큰 기계 만드는 곳이야. 로봇 만들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슷한 거. 사람들을 지키는 기계였어. 히어로 로봇? 그래, 히어로 로봇. 준우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해. 나도 커서 히어로 로봇 만들 거야. 그래. 하지만 준우야. 응? 진짜 히어로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야.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지. 평화가 뭐야? 싸움이 없는 거. 모두가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럼 로봇 필요 없어? 응. 로봇이 필요 없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좋은 세상이야. 준우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잠들었어요. 저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까? 아니면 여전히 힘의 균형으로 평화를 지키는 세상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은이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한,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의 평화를 지키는 한,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거예요. 다음날 아침, 지은이 가족이 떠났습니다. 준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또 올게. 그래, 자주 와. 할아버지, 히어로 로봇 이야기 또 해줘. 그럼. 차가 떠나고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키웠네요. 그러게요. 지은이가 하는 일 보면 뿌듯해요. 우리가 못한 걸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평화를 지켰고 저 애는 평화를 만들고 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또 한국 방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호주였습니다. K9를 추가로 구매한다고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무기들이 호주로 가서 무얼 할까? 전쟁을 막을까? 아니면 전쟁에 쓰일까?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 가지만 막지 못하면 쓰이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침략 국가가 아닌 방어하는 나라에 팔았다는 것.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를 도왔다는 것.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최선을 찾는 것뿐이죠. 그날 저녁 기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저 기철이에요. 기철아. 무슨 일이야? 아들이랑 얘기했어요. 그래? 어땠어? 형이 말한 대로 했어요. 설득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도 평생 고민했다고. 완벽한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아들이 뭐래?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빠 존경한대요. 고민하면서도 일한 게 멋있대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행이네. 형, 고마워요. 형이 그날 해준 말 덕분에 용기 냈어요. 천만에. 우리 다 비슷한 고민하잖아. 그러게요. 무기 만드는 사람의 숙명인가 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안고 사는 무게에 대해서요. 무기를 만든다는 것. 그건 영광스러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완벽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겁니다. 지은이처럼, 기철이 아들처럼, 준호처럼. 그들이 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만든 억지력이 평화를 지킬 거예요. 그게 한국방산이 만드는 평화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평화. 이상적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평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35년을 바쳤습니다. 후회하냐고요? 가끔은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이제 67. 건강은 괜찮았지만
무릎이 좀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더군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 다 늙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두툼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낯선 이름이었어요. 마이컬 앤더선. 호주에서 온 거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호주에서 편지 왔어요. 영희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누가 보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편지였어요. 딸에게 전화해서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은희야, 미안한데 영어 편지 좀 읽어줄래? 그럼요, 아빠. 읽어드릴게요. 지은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 저는 호주 멜버른에 사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호주 육군 포병대에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선생님께 꼭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편지를 쓴 거래? 잠깐만요, 아빠. 계속 읽을게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2년 전 호주군은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그 무기를 운용하는 훈련을 받았고 현재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K9 개발에 참여하셨다는 걸 한국 기술자분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보세요, 아빠. 작년에 호주 북부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에 휩싸였고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일반 소방차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가 K9를 투입했습니다. 산불의 자주포를? 네. K9의 강력한 엔진과 기동력으로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했대요. 127명을 구조했다고 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아빠. 그 중에 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기계가 제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선생님은 무기를 만드셨지만 그 무기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앤더슨.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만든 게 튼튼하고 강력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당신이 만든 게 사람을 살렸대요. 무기가 아니라 구조장비로 쓰인 거네요. 그렇죠. 좋은 도구는 여러 용도로 쓰이잖아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영어를 잘 못 읽지만 생크유라는 단어는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상철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저 철수예요. 철수야? 무슨 일이야? 형, 오늘 호주에서 편지 받았어요. 호주? 제가 편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형이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야, 우리가 만든 게 사람 죽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구나. 그러게요. 좋은 도구는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거야. 형,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나도 그래. 고맙다, 철수야. 좋은 소식 들려줘서. 며칠 후 회사 후배들이 모임을 갖자고 했어요. K9 개발팀 출신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5명쯤 모였어요.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젊은 후배들이 많았어요. 40대, 50대,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후배가 말했어요. 이름은 정민수. 40 초반쯤 됐을까요? 선배님, 요즘 회사에 신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무슨 기술? K9를 민간용으로 개조하는 거요. 재난구조, 산불 진압, 이런 데 쓸 수 있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서 그렇게 쓴 거 들었어? 네. 그게 계기가 됐어요. 군용 기술을 민간에 응용하는 거죠. 이미 몇몇 나라에서 관심 보이고 있어요. 다른 후배가 끼어들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주포 개발하면서 쌓인 유압기술, 엔진 기술을 건설 중장비에 적용하고 있어요.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중장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방산 기술이 민간으로 파생되는 게 엄청 많아요. GPS도 원래 군용이었고 인터넷도 그렇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기술이 평화로운 용도로 쓰이고 있다니 자랑스럽네. 너희들이 더 발전시키는구나. 민수가 말했어요. 선배님 세대가 기초를 닦아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위에 쌓는 거고요.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근황, 신기술, 그리고 각자의 고민들.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선배님은 평생 무기 만드시면서 후회 안 하셨어요? 다들 귀를 기울였어요. 아마 다들 같은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후회했지. 수없이. 그런데도 계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일은 없더라. 다만 필요한 일이었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돕는 일.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됐어요? 아니, 충분하진 않았어. 그래서 계속 고민했지. 근데 최근에 알았어. 호주 편지 받고 너희들 이야기 듣고. 뭘 아셨는데요? 우리가 만든 게 무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술이 축적되고 파생되고 발전해서 평화로운 일에도 쓰인다는 거. 그게 우리 일의 진짜 의미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그래요. 당장은 무기를 만들지만 이 기술이 언젠가 다른 데 쓰일 거예요. 다른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저희 세대는 선배님들보다 조금 나아요. 적어도 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처음부터 고민하니까요. 그게 발전이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은 거지.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우리는 무기를 만들며 고민했지만 다음 세대는 그 기술을 평화롭게 쓸 방법을 찾고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와 있었어요. 준우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깜짝 방문이에요. 은희야. 준우도 왔네. 할아버지. 준우가 이제 7살이 됐어요. 더 크고 영리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 뭘 배웠는데? 로봇이 사람 도와준대. 불 끄고 사람 구하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로봇은 좋은 일에 쓰여야 해. 할아버지가 만든 히어로 로봇도 그런 거야?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제가 준우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만든 것도 사람들 지키는 거야. 나쁜 사람들 막고, 때로는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우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 준우가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저는 손줄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저녁을 먹고 준우가 잠든 후 지은이와 둘이 이야기했어요. 은희야, 너희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네, 아빠. 무기 감축 캠페인 반응이 좋아요. 여러 나라에서 호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아빠,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무기를 당장 없앨 순 없다는 거요. 단계적으로 가야 해요. 먼저 억지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저는 딸을 자랑스럽게 봤어요. 네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평생 고민하신 거 보면서 배웠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요. 은희야, 아빠가 미안해. 왜요? 네가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무기 없는 세상에서.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그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아빠는 지금의 평화를 지켜주셨고 전 미래의 평화를 만들 거예요. 아빠가 있었기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평생 고민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신 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요. 20살에 공장 문을 들어섰을 때 저는 몰랐어요.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게 될 줄은요. 무기를 만드는 게 옳은가? 평화에 기여하는가? 4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옳은 일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필요한 일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무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지켰어요. 전쟁을 막았고 때로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술은 이어집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을 후배들이 발전시키고 평화로운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게 제 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일하고 있어요. 손주는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대가 이어지며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무기를 만들었지만 제 딸은 평화를 만들고 제 손주는 아마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 거예요. 그게 진보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한국방산이 만드는 평화. 그건 무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기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벌었어요. 35년 동안요.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시간을 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요. 그게 제가 평생 한 일의 의미입니다. 후회하냐고요? 이제는 아니에요. 자랑스럽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역할을 했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최선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